오늘은 그 데이터를 매겨보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1학년, 2학년 졸업 올라가면서 본의 아니게 좀 정시 파이터로 내몰리는 친구들이 가끔 생기긴 하는데 좀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좀 교훈 내지는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멘토링 특강을 담당해줄 졸업생 그 선배님들은 예, 작년에 고3 했었고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한 끝에 예,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1학번이 우리 강민성 멘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같이 졸업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역시 21학번이 정지민 멘토가 함께 준비해 주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여기 제목 내신에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신에서는 5, 6등급인 내가 모의고사에선 1, 2등급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강민성이고 정지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목차는 이제 저희 둘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 주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시 파이터들이 많은데 저희도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당부 드릴 점을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을 좀 간략하게 짚고 그 다음에 질문 받았던 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아까 작년에 졸업을 해서 이제 가군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를 넣었고 나군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넣었고요. 자군에 외대 경영학과를 넣어서 이제 가군, 나군 둘 다 휴학을 이제 붙고 다군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재학 중이고요. 학과를 소개하자면은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수사하고 재판 그리고 이제 처벌을 하는 그 교정 단계라고 부르는데 그 교정까지 해서 아우르는 게 형사사법 체계예요. 그래서 그 형사사법 체계를 배우는 학과가 저희 학과고 그래서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경찰이 되는 학과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의외로 기자 혹은 금융권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나름 진로가 다양한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제 소개를 하면 저도 저 옆에 있는 강민성 친구와 함께 작년에 보행고등학교 제77회 통산 112에 졸업해서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고 정시카드 그 3장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정시 3장 쓰는데 먼저 가군의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정시 썼고요. 나군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썼고 다군의 마지막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써서 가군 성균관대 재취업하고 나군 고려대 재취업하고 다군 중앙대는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학과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회학이란 사회 현상이나 사회 구조,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사회가 개인에게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혹시 여기 그 2학년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사회문화 들으신 분 한 번 있나요? 혹시? 한 분, 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은 현재 나중에 배우시게 될 선택 과목이실지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문화 내년에 배워서 좀 이거 내가 좀 재밌는 과목인 것 같은데 하면은 사회학과 한번 추천드리고요. 세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학 내에서도 경제사회학, 여기 나와 있듯 과학지식사회학 이런 것도 있어요. 뭔지 저도 아직 1학년이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동사회학, 문화사회학, 범죄사회학, 정치사회학 등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진로가 정말 다양해요. 정부 정책, 공무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언론 미디어 분야에 나갈 수도 있고 사회조사 및 리서치 분야에도 나갈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내신에서 뺨 맞은 모의고사에서 화풀이하는 우리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케이스 1, 2등급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3, 4등급 혹은 그보다 크게 차이 나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저 왼쪽에 있는 게 제 고2 9월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국어가 B 나왔어요. 좀 높게.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는 제 2학년 1학기 그 생기부, 네, 2학년 1학기 성적표인데 문학에서 5등급을 맞았습니다. 2학년 1학기. 수학은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았는데 내신에서는 마찬가지로 5등급 나왔고요. 영어도 이때 뭐 모의고사에서 2등급 나왔는데 내신에서는 4등급 맞을 정도로 저도 이렇게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성적표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국어, 수학 1, 2등급, 그리고 영어 2등급을 맞았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여기는 제 2학년 1학기 기말 성적 통지표예요. 근데 이제 국어가 문학이랑 고전 읽기라는 두 과목이 있었는데 각각 5등급과 4등급, 그리고 수학 6등급, 영어 7등급을 맞았었고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좀 유감스럽지만 이런 내신에서 좀 안 좋은 결과를 불가피하게 얻으신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 파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뭐 예비고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좀 내신을 이제 소위 말하듯이 던지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이 조금 애매하게 차이 나는 경우 1, 2, 뭐 진짜 완전 모의고사 딱 괴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 2등급만의 차이가 난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1, 2 모의고사 결과의 신뢰성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1, 2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솔직히 고3까지 갈 확률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드문데 그 N수생의 영향이 있죠. 고1, 2 모의고사는 N수생이었고 고3 모의고사에는 N수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앞으로 내신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자신의 목표 대학을 뭐 지금까지 내신과 앞으로 올릴 내신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수업 시간도 있는 그런 학교에서 얼마나 잘 모의고사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에게 모의고사 공부가 맞는지 아니면 내신 공부가 맞는지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아직은 섣불리 고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사실 늦지 않아요. 지금 굳이 이렇게 정시 파이터를 완전 걷겠다는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않으셔도 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이 내신 별로 올릴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내 낭만, 내 대학,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 정시로 가고 싶다면은 제가 일단 공법은 뭐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 공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 내용인데요. 대부분이 약간 일치 불일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 토론, 화법 작문 토론이 나오죠. 토론 내용 보면서 뭐 A가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서 B가 그것을 반박했다. 라는 식의 문제가 있으면 B가 그것이 진짜 반박했는지 아닌지 이런 식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볼 때마다 뭐 답의 근거를 찾아 표시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은 유일하게 국어라는 읽는 과목에서 좀 약간 이론과 관련된 파트죠. 문법이. 그렇게 개념을 좀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문법은 우리말이다 보니까 그래도 예시 단어나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 문장 단어를 보면서 연습하고 문제 풀 때 선지별로 막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간략하게나마 써보기가 되어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 사진 보시면 제가 약간 풀었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이 선지가 왜 틀렸고 왜 답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활용해서 써보시면은 개념을 확실히 익히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은 이게 되게 말이 어려워요. 선지할 때 말이 뭐 되게 복잡하고 길고 그런데 그래서 개념어 같은 거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설이나 뭐 병치 같은 이런 개념어 먼저 잡고 가고 시가 특히 뭐 현대시, 고전시가 이런 거 할 때는 표현법 같은 거를 되게 잘 표시하시면은 뭔가 선지에서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데 막 여기서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했는데 미리 체크해 놓고 선지를 들어갔을 때 서리법이 사용되는가 물어보면은 뭐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작품의 서술자와 상황,
정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품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해야 문제를 풀고 빠르게 글을 읽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독서. 이 독서 파트는 저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파트고 아마 많은 분들도 좀 이번에 올해 수능도 되게 리트처럼 되게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먼저 문단별 중요 부분을 표시하며 읽기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밑줄 이렇게 그거 보기도 하고 인과관계나 비례관계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옆에 따로 정리해보는 식. 예를 들어서 이쪽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살표, 비례관계 표시하고 이렇게 개념을 강력하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등 자기가 직접 손으로 요약해보면은 내용을 좀 더 이해가 빨리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 갈 때도 직접 지문을 아예 돌아갈 필요 없이 옆에 필기해 놓은 거 보면서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학년 때까지는 국어 같은 경우에 그냥 읽고서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시 공부를 다시 이제 제대로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방법이 생겼었는데 화법과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다 보니까 모든 맥락을 다 파악할 필요 없이 그냥 물어보는 문제에서 지문에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그 정보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보는 그 부분만 끊어 있고요. 죄송해요. 문법은 이제 1학년 때 공부했던 혹시 여기서 차한글쌤 수업 들은 학생들 있나요? 없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필기했던 노트 여러 번 보면서 이제 그리고 옆 친구와 똑같이 문제 풀 때는 근거 적어보면서 했고 문학은 되게 기초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표현법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읽을 때는 인물 관계에 좀 집중을 해서 사건을 정리하는 식으로 읽어봤고요. 독서는 용어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다음은 수학. 이게 수학이 또 올해부터 공통 과목이 되면서 문과와 1등급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약 올해 수능 기준으로 10%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불리한 메커니즘인데 수학은 저는 먼저 개념을 익히고 예제 풀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 막 개념 최대한 안 보고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념 페이지 기억 안 나면은 바로 돌아가서 보고 개념 보고 이 문제 풀 때 이걸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봤어요. 그냥 계속 꾸준히 완전히 내 머릿속에 넣을 때까지 계속 보면서 문제가 무슨 개념에 대응되는지 확인했고 답을 우리 문제 풀 때도 맞긴 맞았는데 내 풀이가 맞나 이게 진짜 좀 효율적인 풀인가 내가 너무 불필요하게 한 20분 30분 써가면서 풀었는데 이게 맞는 풀인가 하고 확신이 없을 때면은 해설지 풀이를 보면서 내가 맞게 풀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계속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봤는데 틀리고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인데 계속 틀리는 경우에는 아예 접근법 자체를 노트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수능장에 가져간 노트고요. 그리고 수원 관련해서 지수함수나 그래프한 교점에서 그래프 기억 이용하는 거, 진수조건, 도형 문제에서 닮음 생각하는 거, 운조 활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신이 특정 유형에서 계속 헷갈린다 이런 식이면 노트로 접근법을 아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익히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답 노트 꼭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수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실수랑 내가 아예 몰랐던 걸 구분을 하면은 실수도 바로 잡고 그리고 몰랐던 부분은 반복적으로 보면서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도 올해부터 EBS 연계율이 되게 줄어갔고 1등급 비율도 작년에 비해서 영향이 상승한 걸 알고 있는데 영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70%가 단어입니다. 단어 중요해요. 매일 일정량을 정해갖고 꾸준히 외우고 취약한 단어는 짜투리 시간, 등하교에 버스 타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거 없는 시간에 취약 단어들 보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가 문법인데 기본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 형식이나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단어들이 각각 뭔지 아는 좋고
문장을 읽으면서 문법적인 요소를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약간 내신 수업 시간처럼 막 지문 갖고 막 바로 치고 밑줄 치고 막 화살표 긋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나머지 5%가 국어 능력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학원, 조교 같은 걸 하면서 좀 많이 본 케이스인데 해석 완벽하게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 읽고 뭐 단어도 다 웬만한 거 아는데 답을 못 골라요. 그 애들이 뭘까 했는데 저는 이걸 국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지문의 그걸 해석을 다 해도 지문의 핵심이 뭔지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는가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조금 1등급에서 가깝게 뭐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 능력도 좀 중요하다는 나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3학년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4월 모의고사가 5월로 한 달 연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이후로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게 되면서 대략 한 겨울방학부터 5월 정도까지 거의 근 5달 동안을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4등급까지 떨어졌었는데 풀다 보니까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5월 모의고사 제가 풀었던 시험지를 들고서 한 두세 교시 동안에 단어장을 몰랐던 단어를 다 적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해석 그 뜻 적고 해서 그거를 좀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한 게 있긴 하지만은 다행히 그 6월 모의고사 1등급을 다시 맞을 수 있었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장을 만들었었고요. 탐구 과목인데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모든 탐구 과목을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생활 윤리 응시했었고 윤정이가 사회문화 정치학업 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한 것들만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윤리 뭐 아직 사실 1학년 분들이시다 보니까 아직 무슨 과목인지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좀 특정 파트가 어려운 단원이에요 이게. 생활 윤리가 뭐 3단원이랑 뭐 4단원 일부 파트가 보통 고난도 문제를 출제되는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단어 하나 갖고 막 답 바꾸고 막 단어 하나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선지 읽을 때나 개념 볼 때 좀 꼼꼼히 학습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시문 속 사상가들의 주장이나 뭐 빈출 선지 같은 거를 노트에 정리해서 자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 사진처럼 막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뭐 자신이 하는 사설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외우고 꾸준히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문법 같은 것에서도 문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선지별로 자신이 푼 근거 적고 해설자가 계속 비교하기. 맨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긴 문제인데 보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막 중간에 X 쳐놓고 이 부분 때문에 답이 안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답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필기를 하면서 저는 해설자와 비교를 해서 개념을 익혔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단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단원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도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도표 문제의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도표 문제가 어려워서 그 도표가 이제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그 형식을 파악해서 그리는 걸 좀 연습을 하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화법은 외울 내용이 많아요. 특히 법 쪽에서 이제 예를 들면 재산과 관련됐다든지 아니면은 소년법 관련돼가지고 했던 부분들 뭐 아니면은 기관 쪽 관련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은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구 관련해가지고는 선거구 관련해가지고 표를 하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올 텐데 그거를 또 정리를 하면은 문제 푸실 때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르게 넘기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받았던 거를 이제 하나씩 답을 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정시 공부 열심히 하기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과목마다 다 달랐어요. 그리고 딱 이 시기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제가 추후에 언급하겠지만 내신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서
시험 한 달 전에는 내신 공부하고 뭐 비시험 기간에는 정시 공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사실 중3 때부터 좀 선행학습을 되게 빡세게 해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작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2 여름방학 때 혹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법이나 독서 학교 방과후 수능 관련된 방과후 들으면서 정시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학은 고2 겨울방학, 제가 그전에 고등학교에는 학원을 다닌 게 딱 수학밖에 없었는데 내신 때문에 수학을 다니면서 계속 조는 거예요. 학원 가서도 이게 무슨 돈 낭비지 싶기도 하고 이럴 바에 그냥 끊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고2 겨울방학 때 학원에 관두고 본격적으로 사설 인강을 들으면서 수학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는 2학년 끝나고 뭐 선택 과목 최종적으로 정한 뒤 겨울방학부터 인강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1학년, 2학년 그래서 학원은 다니긴 했는데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뭐 하질 않다 보니까 숙제가 밀리기도 하고 해서 좀 효과적으로 다닌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고2 겨울방학 12월쯤에 다니던 학원들을 모두 끊고 뭐 혼자서 이제 고3 됐으니까 해봐야지 싶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마음이 곧장 사라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2월에 다시 고쳐먹고서 인강을 끊었다가 한 1, 2주 듣고서 다시 또 해이해져서 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좀 낭패를 좀 봐서 그 성적표를 보고 좀 크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정시로 들어가셨는데 남은 1년 동안 수능을 어떻게 마셨는지. 근데 저는 일단은 저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이랑 고3 여름방학 그리고 학교 자습시간 방과후 사실 비시험 기간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시간에는 솔직한 말로 사설 인강 커리큘럼 따라갔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독학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설 인강 커리큘럼 따라가고 그 교재 다 풀면은 시간 남을 때 다음 커리큘럼이 나오기 전에는 평가원 기출문제집 풀면서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 기간이나 학교 수업에는 3학년 되면 EBS 교재를 갖고 주로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같이 연계 교재 먼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간 등 자퇴 시간에는 영단어 외웠고요. 수능 한두 달 전부터는 5개년 6월, 9월 수능하고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최대한 수능과 비슷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오래 놀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딱 하려니까 손에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원래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와서 자습 시간에 애들 다 공부하는데 그걸 또 따라가자니 너무 하기가 싫고 해서 그 시간에 책을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교시 종이 치고 나면 다시 이제 내가 공부할 거 피고 이런 식으로 좀 있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주말이나 아니면은 공휴일 같은 날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도 책을 그냥 좀 펴서 읽다 보면은 어쨌든 몸이 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획 스터디 플래너를 좀 짰어요. 그래서 기준은 이제 학교 한 교시 시간 단위로 해서 과목이랑 이제 문제집 같은 것들 나눠서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긴장이 풀려서 안 되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최대한 풀고 이제 인강을 나머지 시간이랑 집에서 좀 듣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되게 낮았고 수학을 이제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이렇게 하는데 수능 특강으로 하는 1학기 수업을 제가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처참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제 인강을 수원 수투부터 해서 다시 돌리는 식으로 해서 인강 커리큘럼에 좀 많이 의존해서 그걸 최대한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수원 수투를 좀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좀 나름의 푸는 방법이 생기고 나서는 여름방학 기점으로 기출문제를 슬슬 풀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질문 모의고사 공부 안 하고 내신은 버린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는 내신 아까 고1에는 3.9, 고2에는 좀 올려서 3.34 이게 근데 평균상 보면 좀 나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사실 탐구 빨이라고 해야 되나? 탐구만 되게 높고
국영수가 진짜 아까 말했듯이 5, 5, 뭐 4, 5 이런 식으로 나왔고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뭐 좀 수치만 보면 되게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버리기도 아깝고 혹시 정시를 망쳤을 때 좀 지나가기 위한 길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내신 했습니다. 근데 내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뭐 교내 대회나 다른 활동 같은 건 거의 뭐 챙기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여태껏 보았다시피 저는 성실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이런 활동이나 내신도 굉장히 바닥을 쳤었는데 그 1학년 때 4.4까지 올렸었어요. 2학기 기말까지 해서. 그래서 나름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탄력을 받아서 2학년 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2학년 올라와서 다시 성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깊은 현타를 느끼고 그 길로 저는 나는 정시로 갈 거야 하면서 그냥 내신 안에 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은 혹시 지금 2학년이거나 3학년 중에 내신을 아예 버렸다 싶으신 분들 있나요? 지금 나는 그냥 아예 내신 버리고 정시 파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좀 계시네요. 네. 혹시 3학년이세요? 이제 곧? 2학년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저처럼 하지 마시고 좀 길게 잡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수학 성적은 저는 이제 많이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문제를 푸는데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가 풀었던 문제랑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개념 강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보고 이제 그 커리큘럼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그 풀었던 문제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풀었던 것들을 계속 돌리는 식으로 해서 개념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공부 말고 방법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모의고사가 되게 정형화된 시험이란 말이에요. 뭐 문제 유형이나 고난도 문제의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아예 안 변하는 식으로 되고 있고 고난도 문제 위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이니까 22번, 21번 그런 쪽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어딘지 알잖아요. 내신과 다르게. 내신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쉬운 문제인지 그걸 잘 모르는데 모의고사에는 시험 문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문제를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는 좀 어려운 파트니까 좀 넘기고 쉬운 문제 풀고 다시 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습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좀 방해가 안 되는 거는 제가 수학 문제에서 좀 막힐 때는 앞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겼었거든요. 그거 말고 그냥 문제 풀 때 좀 영향이 끼치는 습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어를 풀 때 지문을 이제 읽는데 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 그냥 대충대충 훑어 넘기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 개를 풀어보면서 좀 바꿨던 게 인물 중심으로 하면은 그래도 관계도나 내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했다 정도가 잡히다 보니까 좀 실수나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어 성적 상승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단어장 만들어서 하시면은 정말 좋으실 거예요. 다음 질문. 수능에서 몇 개 틀리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수영탐 기준으로 8개 틀렸고요. 근데 국어에서 그중에 5개, 사회문화에서 3개 틀려서 아깝게 사회문화만 2등급 된 채로 수능을 봤습니다. 좀 비교가 많이 되긴 하는데 그 아래 게 제 수능 성적표예요. 네. 1이 참 귀하네요. 저 친구보다 좀 많이 더 틀렸어요. 다음으로는 정시 팁, 아까 문법 말고 좀 팁 같은 거를 설명드리자면은 모의고사 풀 때 자신만의 루틴 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서 듣기 풀 때 뒤로 넘어가면서 그 일치문이나 그런 문제들 푸는 식으로 시험지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것도 미리 확립해 놓으면 좋고요.
문제 풀면서 시간 좀 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독서 이 한 지문에서 몇 분에 썼는가. 수학에서는 내가 이 고난도 킬러 문제 빼고 비킬러 문항에서 몇 분에 썼는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면은 모의고사 시간 분배할 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제가 고3 학교 수업 시간에서 공부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방법인데요. 학교 자습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공부를 구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막 자습으로 보통 한 수업을 통째로 자습으로 주신다고 하면은 50분이잖아요. 그리고 50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30분은 국어 하프 모의고사를 풀고 나머지 20분 동안 채점 더 오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사설이든 실제 시험이든 모의고사를 풀고 난 뒤 틀린 문항도 그렇고 맞았는데 헷갈렸던 문항을 표시하고 전반적으로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개선 방안을 써보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 아직 갖고 있는 6월, 9월 모의평가 시험지에서 제가 시험 끝나고 어려웠던 문항이나 틀린 문항, 아쉬웠던 점, 그거를 아쉬웠던 점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기준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면서 노트에 적어갖고 계속 머릿속에 환기됐고요. 다음으로 수능장은 아직은 조금 먼 얘기죠. 많이 먼 얘기죠. 네, 수능장 많이 먼 얘기인데, 모르거나 잘하면 풀리는 문제 있으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시간 오래 끌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고, 다음에 넘기고 다시 제일 쉬운 거 아는 거 풀고 다시 오거나 하는 게 좋고, 수능장 전날 영시한 학교 이거는 좀 먼 얘기니까 그냥 넘길게요. 앞으로 1년간의 정시 공부로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학습 편차가 있으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를 꼭 따라가야 된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정시를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부터 3월까지는 먼저 과목별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계속 복습하는 식으로 나가려고 해요. 4월부터 9월 좀 개념을 어느 정도 머리에 익혔다 싶으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심화 또 하고, 틀린 문제, 기출 푼 것 중에 틀린 문제 있으면 계속 오답 또 해야 돼요. 그리고 10월부터 수능 한 1, 2주 전부터는 N기는 3개년이든 5개년이든 평가원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실제 시험, 수능 시험에 맞춰서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국어 풀고 그 다음에 수학 풀고, 이런 식으로 시간표에 맞춰서 실제 수능을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목별 비중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보통 주지만, 자신이 특히 취약하다, 영어가 특히 취약하다 싶으면 그것에 더 많이 비중을 줘도 됩니다. 휴식 시간이나 요일 같은 것도 꼭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번아웃 같은 경우 안 오고 좀 꾸준히 갈 수 있으니까. 공부 습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안 했었다가 뭔가 좀 그래도 이래저래 작성을 해놓고 억지로라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몸이 익숙해지면은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게 어쨌든 써놓은 게 있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안 하기도 좀 기분이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얼만큼 했구나를 통해서 이제 점수를 딱 매기면은, 안 하고 점수 5점 만점 했는데 1점이고 2점이고 이러면 좀 실망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도 오기나 이런 게 생겨서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작하기가 좀 어려우면 저는 책을 읽는 거였다시피 좀 가벼운 행동을 습관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그 행동으로 좀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공부합니다. 이게 공부하는 과정보다는 그냥 같이 좀 공부하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방학 혹은 비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시간을 정해서 독서실이랑 학교 공부방에 계속 모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는 잘 오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휴식도 같이 취하면서 서로 놀기도 하는, 조금 놀아야겠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좀 일상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만나기 힘들다, 뭐 거리두기가 있다라는 식이면 뭐 서로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뭐 공부 시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 7등급도 가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당근이죠. 네, 그래서 제가 딱 이 경우였어요. 제가 이제 고2 1학기 중간고사를 꽤 열심히 쳤었어요. 1학년 때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나름 의지를 다 잡고 열심히 했다가 딱 저 점수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난 그래서 1학년 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헛짓거리였나 싶기도 하고 해서 사실 핑계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1학기 중간고사 이후로 저는 내신을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성적이 정말 뚝뚝뚝 떨어져 가요. 그러고 나서 또 한심하게 놀았죠. 근데 어느 정도 계기가 생기고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대학교를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아직 저보다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2학년이 되시면은 저보다 1년 반이 더 있으시고요. 이제 곧 3학년이 된다고 해도 지금 기준이면은 저보다 5달, 거의 반년이 더 많으시니까요. 좀 천천히 한 번에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또 나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수능 1년 뒤니까 1년 뒤는 꽤 많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다음 저희가 주제죠. 저희 강의는 내신에서는 월등면이 모의고사 1, 2등급 이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내신에서 성적이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에서 왜 성적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아마 제일 큰 요인이겠죠. 자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예강고보다는 뭐 학교 학생들이 되게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굉장히 좀 치열하다, 이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시험 유형의 차이. 제가 내신 같은 거 보면은 국어나 뭐 영어 이런 거 서술형 쓸 때 되게 내가 쓰기는 분명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을 되게 어려워해서 뭐 시험 유형의 차이, 서술형 있고 없고 또 차이를 미칠 수 있겠죠. 또 이거는 아까도 언급한 내용인데 고1, 2 모의고사에는 다른 학생들이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그렇죠. 다 찍고 자는 학생들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모의고사는 일단 범위가 넓어요, 되게. 뭐 영어, 국어 그런 거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반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다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내용이 적고 뭐 암기 비중이 낮아지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유리한 학생은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신은 학교 진도를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뭐 선생님이 정해주신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도를 조정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이유들로 내신에서는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학교 내신처럼 좀 지역적인 걸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진도 나가는 걸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전체 과목 범위 안에서 그 시험 범위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은 해당하는 범위를 내가 계획 세워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기가 진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시를 대학을 오지 못하게 된다면 정시를 주면 팁과 다짐. 정시 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살짝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마음가짐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기회인 만큼 좀 더 간절하게 치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친구들과 내 공부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뭐 학교 내신 중간 기말고사 끝났다고 내 공부, 내 시험 일 끝난 건 아니죠, 아직. 그렇게 그것도 좀 잘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신에게 좀 솔직해져. 이거 호모식 채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없으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이거는 뭐 시험 때면 내가 문제 풀면서 시험 때면 이거는 뭐 내가 실수 안 했으니까 맞출 수 있었겠지.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차상 계산 실수지.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기 하고 뭐 올려치기 하는 그런 채점법을 호모식 채점이라고 하는데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한테. 뭐 문제 틀렸으면 틀려도 돼요. 뭐 지금 수능도 아니고 그냥 문제집 모의고사 한번 푸는 건데 그냥 뭐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고 찍은 문제도 솔직히 그래 이거는 내가 못 풀었지 하고 과감하게 틀렸다고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청 평가 모의고사 문제집 풀 때 너무 많이 틀렸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집 풀 때도 오히려 수능 때 틀릴 거를 지금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나는 수능 때 이걸 안 틀리겠어 하는 마인드 장착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와중에서 좀 너무 치열하게 하면은 번아웃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하면은 뭐 특정 시간이나 요일 정해서 휴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 제가 아까 학원 조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르치는 고2 이과 여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정시 파이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제 목표로 갈 수 있을까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회전 얘기해요. 제가 지금 현재 성적 낮아도 괜찮아요. 솔직히 뭐 지금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내일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많고 그렇게 지금 뭐 성적이 낮아서 목표를 좀 낮추고 그러기보다는 수능은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할 미래에 내가 보는 거니까 자부심 갖고 자신감 갖고 좀 더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새로 질문하실 분 있나요? 혹시 현장에서 추가로 더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끝날 때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 잘 들었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가장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지금의 성적이 수능 볼 때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교사 입장에서 약간 조금 이제 관념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늘 하는 말인데 오늘 그 늘 하는 말을 기본적인 것들을 잘 수행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후배들한테 또 멘토링 특강해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할 사람 없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강민성, 정지민 멘토 그 선배님들의 특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